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오늘 통대안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사실 통대안으로 문의를 주신 분들 하루에 못해도 서너 명, 안 그러면 대여섯 명, 거의 문의가 엄청나게 옵니다. 네. 오늘 이분은 사례 제가 들면서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지 알려드릴게요. 자, 현재 외관법인 회사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근무 기간은 대략 한 1년 6개월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1년 6개월. 여기에 연봉이 약 3,400만 원 정도 되세요. 자, 이분께서 이용 중인 대출 내역을 보면 은행에 1,120만 원, 그리고 햇살론으로 660만 원, 그리고 캐피탈에 1,230만 원, 그리고 저축은행에 2,200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저축은행에 980만 원, 그리고 카드론으로 570만 원, 그리고 현금 서비스 2건에 220만 원, 이렇게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걸 다 합하면 6,980만 원 정도 되는 분이에요. 자, 이분께서 제 영상을 보고 다른 데하고도 상담을 했지만 영상상 좀 뭔가 믿음이 가는 것 같다라고 좀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그 말씀까지는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주셨어요. 통대안이 가능하겠습니까? 내용을 이렇게 쫙 보니까 연봉이 3,400, 회사가 외관법인, 연봉이 거의 7천만 원이죠. 7천만 원이면 연봉 대비 부채 비율이 200%, 거의 200%예요. 저희 쪽에서는 부채가 좀 많네요. 많아서 어렵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 많냐? 그걸 보면 통대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내가 현 시점에서 이걸 이제 다 상환했을 때 은행에서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예요.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 전체 채무 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통대안 이후에 은행 비중이 못해도 70에서 80%는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 간혹 가다가 햇살론 저금리가 조금 끼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금리 비중이 7, 80% 이상은 되어야지, 그래야지 통대안을 하면 내가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무리 봐도 이렇게 은행 비중이 나올 수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해봤자 보면 채무만 늘어날 뿐이지 이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 힘들면 개인 회생이나 신용 회복을 차라리 신청하세요. 그렇게. 근데 고객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 제가 상담사님하고 통화하기 전에 다른 데서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많아요. 솔직히 저 역시 영상으로 절대 한 군데만 상담하지 말고 여러 군데를 상담을 하세요. 다만 결정은 고객님이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상담을 해가지고 나 좀 이 정도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하면 진행하시는 거고, 이건 아닌가 싶으면 차라리 다른 방법을 알아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믿어도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 이건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좀 더 욕심을 내고 채무자가 통장을 하고 난 후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겠어. 그냥
나는 실적만 쌓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그 어떤 좋은 소리를 다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다른 업체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쪽 해야 돼요. 자, 이분이 통대안을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점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연봉이 3,400이에요. 외관법이에요, 회사가. 그러면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3천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어요. 이것도 솔직히 잘 나왔을 때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봉이 3,400이니까 저금리로는 햇살론을 이용할 수가 있죠. 햇살론 요즘 얼마까지 돼요? 많아봐야 돈 1,000만 원 나와요. 요즘 많이 안 나와요. 뭐 좀 더 나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평균이 요즘 8,900 잘 나온 페이천 이제 최대 1,200까지는 있긴 하지만 거의 안 나오고 1,000만 원. 자, 그럼 이것만 해가지고 얼마예요? 이것만 해가지고 4천만 원이야. 자, 6,980만 원에 4천만 원 빼면 얼마예요? 2,980만 원, 약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아직 남아있어. 근데 문제는 3천만 원만 더 대출받아야 돼? 통장에는 뭐가 있어요? 비용 발생이 있잖아요. 비용이 들잖아요. 그 비용까지 또 대출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의 3천이 아니라 이제 이금융권에서 4천만 원이라는 돈 가까이 다시 또 대출을 받아야 돼요. 4천만 원이 되는 돈을. 저금리로 4천은 받았지만 문제는 또 중금리 10%대로 4천만 원을 더 받아야 돼. 자, 현재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금융권 채무를 한번 볼게요. 은행가 1,120배면 얼마나 될까요? 한 5,800? 대략? 이금융권 채무가 5,800. 근데 통장을 하고 나면 이금융권 채무가 4,000. 1,800이 더 늘었어. 근데? 아니, 그런데 봐보십시오. 이금융권 4천 얼마? 아니, 5,800. 4천. 1,800. 아, 늘었다 한다. 줄었어. 1,800만 원밖에 안 줄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가 돼? 지금 이 상황하고, 지금 현재 납입하는 월 납입금하고, 납입금하고, 하고 난 후에 월 납입금. 이게 같냐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말이 이러지? 내가 잠깐 열받았나 봐. 좀 진정 좀 하면서 말게. 계속 말이 헛나오네. 이게 올 납입금액이 차이가 나냐 이거죠. 이때 납입하는 금액하고 하고 난 후에 납입 금액하고 이게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당장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못 갚을 것 같아. 그래서 한두 달 그냥 숨만 더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달부터 또 죽어나가는 거예요, 또. 대출만 6,980에서, 그러니까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대출만 더 늘려놔 버린 거예요, 원금만. 이래서 우리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통대안은 원금만 늘어난다. 사기꾼 놈들이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통대안 하는 업체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현재 월 납입금액이 얼마인데 하고 난 후에 납입금액이 얼마에서 크게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이런 걸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이런 걸 얼버무리는, 은행에서 저금리로 4천만 원 정도까지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좋은 것만 말하고 안 좋은 것은 조용히 넘어가 버려. 또 하나, 채무자도 문제예요. 채무자도. 이런 것들을 꼼꼼히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돼요, 분명히.
어디 장사꾼 양심을 걸고 뭐 얘기하고? 그런 거 믿지 말아요. 장사꾼들은 다 양심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장사꾼들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내 물건을 팔아야 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살 사람을 꼬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도 하고 거짓도 하고, 그리고 팔고 나면 끝이지. 통장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왜 하고야 났는데 이게 상황이 똑같냐, 비슷하냐, 이거 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또 하나, 양심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당장 화장실 급하신 분들, 숨 못 쉬게 생겼어 지금. 오늘 내일 곧 연차할 것 같아. 괜찮아요. 일단은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화장실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제 숨 좀 돌릴만 하니까 천천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야 이거? 씨, 하나만 똑같네? 그럼 내가 이거 못하게 한대? 그래고 그때 가서 후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채무자분들이 계세요.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그러면 다 괜찮아요. 저 납입금 또 똑같이 해줘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제발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어떻게 해달라고? 일단 한두 달 숨만 좀 쉬게 해달라고. 그럼 문제가 뭐 있어? 한두 달 숨 쉬면 그 다음 달부터는 숨 안 쉴 거예요. 과연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본인이 이건 이제 해결할 수 있냐 이거지. 그래, 월 납입 금액은 조금 더 줄였다게, 그냥 조금 더, 여기보다 조금 더 줄였어. 뭐 몇십만 원 납입금 줄였다 쳐요. 조금 더 줄였어. 그럼 몇십만 원 줄인 걸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죠. 연봉 3,400이신 분이 8천만 원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갚아요. 뭐 가족이 돈을 줘서 해결한다? 그럼 모르겠네. 복권 당첨되고 뭐 요즘 그 비트코인 그거 잘 돼가지고 대박나고, 주식 잘 돼갖고 대박나고, 모르겠어. 그럼 부수적인 수입이 있었다면은, 아니면 비빌 언덕이 있다면, 그럼 모르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순수 자기가 직장 다녀서 본 돈으로 8천을 갚은다? 그것도 다 1금융권도 아니고 1금융권 절반에 2금융권 절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 생활을 거의 20년 가까이 하는데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들어온 얘기로 1억의 BDS는 절대 못 갚아요. 이분은 어떻게 되냐? 만약 이렇게 하고 나면 두세 달 후에 또 힘들어져. 또 대출 알아봐요. 여기서 추가로 이제 소액 얼마씩 해주겠죠? 1,000만 원이든 500이든 얼마씩 해주겠죠? 점점 늘어나요. 늘어나면 어떻게 돼? 이제 갚을 돈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엔 뻥 터지는 거죠. 통대안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만약에 이분이 6,980이 아니라 어디 보자. 3,400이면 그래, 2,000 뚝 잘라가지고 한 4,980. 이 정도 금액이라면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왜? 저금리로 일단 4천만 원까지 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금융권 980만 원 포함하면 한 1,900, 한 2,000? 이것도 좀 많긴 하네. 근데 이 정도면은 본인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납입 금액도 많이 줄어들고 여유가 생기면 조금씩 돈이라도 모아서 부분 상환이라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6,980만 원 금액이 커버리면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업체 말만 믿고, 통대 안 해주는 업체 말만 믿고 무조건 돼요. 무조건 가능해요. 이런 말만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은행권, 1금융권 혹은 저금리로 통대안을 했을 경우에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지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업체가 정확히 얼마 가능합니다. 이 말은 못해요, 솔직히. 왜?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은행에서 얼마 주기로 했다고 약속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험으로, 이런 분들은 은행에서 얼마까지 나오고, 다른 적용 상품이 또 얼마나 나오겠다. 라는 걸 경험으로 알고, 그걸 접목을 시켜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대입을 시키는 거죠. 대략 그렇게라도 알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보다도 얼마나 납입금액이 줄어들고,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서 그 여유 자금은 저축을 해서 나중에 금리 높은 것부터 조금씩이라도 중도 상환을 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돼, 이런 계획이. 그냥, 일단 통장하고 나면 올 납입금액 좀 줄어드니까, 이제 그럼 조금이라도 손 좀 쉬겠네. 갚는 건 생각을 안 해, 갚는 것은. 갚아나가, 이 빚은 갚아나가야지. 끌고만 가면은, 빚은 끌고만 가잖아요. 그건 더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언제 또 돈이 필요할지 모르는 거거든. 특히 빚 있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또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참 신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대안이란 것을 하더라도 내가 과연 충분히 상환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이제 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 보시고 나서 진행할지 말지를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통대안을 이용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해결책이 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 반드시 통대안을 하고 난 후에 내가 이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여유 있게 갚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그걸 잘 계산을 해 보고 나서 판단을 하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